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게임 기획자 인물 사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들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바로 언리얼 엔진의 성능을 세계에 알리고 언리얼 토너먼트와 기어즈 오브 워를 성공시킨 클리프 블레진스키와 문명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게임을 만든 시드 마이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인물들은 게임 개발의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이들이 서로 다른 장르에서 어떻게 발자취를 남기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언리얼 엔진은 대표적인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인물인 클리프 블레진스키는 대표적인 게임 엔진의 하나인 언리얼 엔진의 대중화에 기여한 게임 기획자입니다. 그는 에픽 게임즈의 게임 디자이너였으며 언리얼 엔진을 개발한 팀 스위니와 협업하여 기어즈 오브 워와 언리얼 토너먼트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블레진스키는 엔진 개발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언리얼 엔진의 사용을 통해 이 엔진이 가진 가능성과 기술을 플레이어의 경험에 멋지게 녹여낸 인물입니다. 블레진스키는 에픽게임즈에서 20년 이상이라며 선임 디자이너로 활약했고 그의 첫 번째 대표작은 언리얼 토너먼트입니다. 언리얼 토너먼트는 1999년에 출시된 FPS 게임이었으며 빠른 속도감과 슈팅의 타격감으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이죠. 블레진스키는 이 게임에서 언리얼 엔진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게임성은 물론 언리얼 엔진이 가진 가능성까지 입증해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지금도 뛰어난 라이팅과 그래픽 최적화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1초 안에 수많은 총알이 발사되는 FPS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최적화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죠. 블레진스키는 언리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훌륭한 최적화와 속도감 있는 전투를 설계하여 멀티플레이 슈팅 게임에 한 획을 그은 것입니다. 그는 엔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현하게 해주는 캔버스라고 말하며 언리얼 엔진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블레진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언리얼 토너먼트는 당시 경쟁작인 케이크3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FPS의 양대 산맥이 되었습니다. 블레진스키의 언리얼 토너먼트가 멀티플레이 FPS 게임의 상징이 되었다면 그의 다음 작품인 기어즈 오브 워는 싱글플레이 TPS 게임의 기준이 된 게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어즈 오브 워의 영향을 받은 TPS로는 언차티드, 라스트 오브 어스, 매스 이펙트, 더 디비전 등이 있고 승리의 여신 니케와 같은 모바일 게임 역시 기어즈 오브 워의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벽 뒤에 숨어서 엄폐를 하는 전투 스타일은 기어즈 오브 워의 가장 핵심적인 전투 메커니즘인데요. 블레진스키는 이 게임의 총괄 디렉터로 게임 개발을 이끌며 TPS 장르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블레진스키와 그의 개발팀이 겪게 된 도전 과제들은 엑스박스 360에 게임을 최적화하는 것과 커버 시스템 자체의 직관성이었습니다. 엑스박스 360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와 경쟁을 하던 상황에서 기어즈 오브 워는 엑스박스 360의 킬러 타이틀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생소하던 개념인 커버 시스템은 반드시 직관적이어야만 했고 그걸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학습 부담을 받지 않고 안착할 수 있게 해야 했죠. 완벽주의자였던 블레진스키는 집요하고 끊이지 않는 테스트를 통해 커버 시스템의 UI를 개선하였고 결국 기어즈 오브 워는 4천만 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엑스박스 360의 대표 타이틀로 남게 됩니다. 블레진스키는 현재 개발에서 은퇴하였지만 많은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는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다. 라는 말을 남기며 실패를 겪는 과정을 필수적인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인물을 만나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게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디자이너입니다. 바로 시드 마이어입니다. 저 패트릭 역시 시드 마이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넷마블 면접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요. 면접관이 이렇게 묻더군요. 문명 외에 그의 다른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 순간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뒤 얼른 집에 가서 그의 다른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시드 마이어는 단순히 문명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의 커리어에는 철도, 우주식민지, 해적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의 잘 안 알려진 작품인 레일로드 타이쿤, 시드 마이어의 해적,
알파 센타우리를 중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출시된 레일로드 타이콘은 철도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시드마이어는 철도를 통해 산업혁명과 경제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플레이어는 기차 노선을 설계하고 자원을 운송하며 도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효율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성장하고 쇠퇴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이 게임의 핵심이었죠. 경제와 창의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시드마이어의 철학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오늘날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이 게임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1987년에 출시된 시드마이어의 해적입니다. 해적의 삶을 체험하는 게임으로서 오늘날 샌드박스형 게임의 선구자로 평가받죠. 이 게임에는 무역, 전투, 보물찾기, 심지어 댄스 파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의 약탈부터 어떤 섬과 동맹을 맺을지까지 모든 것이 플레이어의 흥미로운 선택에 달려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해적 라이프를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임은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면 승리하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해결해준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우주 탐험 시뮬레이션입니다. 플레이어는 지구를 떠나 새 행성을 식민지화하며 다른 진영과 경쟁하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정복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가치와 철학을 선택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각 진영은 독특한 이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은 단순한 전략 시뮬레이션을 넘어 철학적 고민을 던집니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드마이어의 게임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철도, 해적, 우주라는 각각의 주제를 통해 선택과 그 결과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듭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훌륭한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제공한다. 문명을 넘어서 이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을 통해 시드마이어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게임계의 두 전설 클리프 블레진스키와 시드마이어를 살펴봤습니다. 클리프 블레진스키는 언리얼 토너먼트와 기어즈 오브 월을 통해 슈팅 장르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며 언리얼 엔진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시드마이어는 레일로드 타이쿤, 시드마이어의 해적, 그리고 알파 센타우리와 같은 작품을 만들며 게이머에게 흥미로운 선택지를 제공하였죠.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빠르고 화려한 전투, 철도 연결을 통해 도시를 번영시키는 경험, 커버 액션의 긴장감, 바다를 향한 항해와 우주 개척까지 게임은 언제나 인상 깊은 경험을 주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군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